없다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까 얘가 1, 2, 3, 1, 2, 4, 1, 3, 4, 2, 3, 4 이와 같은 녀석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이 녀석의 실체 뭐야? 얘는요. 1, 2, 3, 4라는 몇 개의 숫자에서 4개의 숫자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다?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와, 이 H3을 이런 논리로 접근했더니 사시 3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여러 개 해봤더니 수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요 4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2하고 3을 더해 5지. 5에서 2를 빼서 무조건 요 앞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2 플러스 3 마이너스 1씩 3이라고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다? NHR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얘 자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합으로 바꾼다. 바꿀 때 변형된 식은 뭐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씩 R 요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팔 안 닿는데 이 위에 있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맨 위쪽에다가 이렇게 NHR은 뭐야? 불러 시작.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씩 R 그리고 가로 열고 N과 R의 대소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N과 R의 대소에는 관계없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N과 R의 대소에는 관계없다. N과 R의 대수에는 관계없다.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N이 3개여도 R은 100개도 뽑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중복이 들어가면 N, R의 대수 관계는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참고에 적어 놓도록 하자. 상태 변화는 있지만 개수의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상태의 변화는 있지만 개수의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예요. 바로 요 얘기입니다. 상태는 바뀌었지만 개수는 4로 똑같아.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개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중복 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서 풀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공식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겠지. 자, 지금부터 4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한 번 더.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한 번 더.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마지막.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요. 예, 우리 이런 거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중복 조합은 중복하는 것까지 허락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중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복 조합 속에는 예전에 우리 이런 것도 했었지. 중복 순열하면서. 자, 중복 조합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냥 일반 조합도 들어있고요. 무슨 조합도 들어있다? 중복만 조합도 들어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중복조합 속에는 조합과 중복만 조합이 들어있다. 여기서 중복만 조합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반드시 중복이 되는 조합, 반드시 중복이 되는 조합, 반드시 중복이 되는 조합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출제자가 중복조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중복만 조합, 반드시 중복이 되어 있는 요런 경우의 수 구해보겠니? 중복만 조합의 수 구해보겠니? 라고 문제 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풀면 됩니까? 중복. 그렇죠. 중복조합 빼기 조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식으로 쓰면 중복조합 뭐야? N, H, R이었지. 빼기 N, C, R.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페이지 맞지? 페이지 또 선생님 빼먹은 거 없죠?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예.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자, 중복 조합 문제는 조합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끼기 쉬워 유형을 조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학급에서 7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문제에서 2개의 5와 7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요,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둘 중에 내가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서로 다른 5개의 학급이 더 나아, 서로 다른 7명의 임원이라는 말이 더 나은 상태야? 서로 다른 학급이 더 나아요. 맞습니까? 왜? 임원이라는 말 중에는 지위가 일정하게 같은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르지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다른 녀석은 서로 다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웠던 모든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은 항상 서로 다른으로 시작하지. 아, 저 5라는 숫자가 바로 앞에 오겠다야. 그러면 우리는 이 서로 다른 5개라고 했으니까 얘를요, 선생님이 A, B, C, D, E, 다른 A, B, C, D, E라고 나눠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E가 이와 같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7명의 임원을 선출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반에선 임원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반에서는 임원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서로 다른 A, B, C, D 5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겠다? 7개를 뽑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조합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요, 서로 다른 5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 뽑을 거야. 자, 얘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조합으로 바꾸면 11, C, 7 다시 한 번 더 11, C, 4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낌 오시죠? 자, 여기에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예, 서로 다른에 해당되는 녀석이 바로 뭐다? 4명의 학생이지. 맞아요. 그래서 4명의 학생의 공이 어떻게 속해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때 공은 어때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항상 같은 종류의 축구공. 분명 축구공은 개개 달라.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종류의 축구공이라는 거야. 7명은 개개 다 달라. 그런데 지위가 모두 같은 종류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4명의 학생은 확실히 다르지? 무슨 학생이다? 서로 다른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을 때 지금의 상황은 A, B, C, D인데 축구공 8개 나눠준대요. 어떤 애는 많이 나눠주고 어떤 애는 조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뭐가 되겠다? 중복 조합이다.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4, H, 8 계산하면 11, C, 8 계산하면 11, C,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복조합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의 구조가 좀 들어오십니까? 느낌이 오죠? 그런 느낌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또 중복조합의 전형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요. 예,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에서 음이 아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되게 안 좋은 표현이 하나 나와 있지. 무슨 표현이 보입니까? 음이 아닌.
자, 이거 부정적 표현이어서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 표현을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겁니다. 뭐라고 바꿀 수 있다? 0 이상. 0 이상이에요. 0 이상. 0 혹은 양수라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0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문제 유형에서요, 0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얘를요,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요거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중복조합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문제 유형 외우자. 얘에서 0 이상은 중복조합. 이렇게 외울 거야. 식 읽고 시작.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에서 0 이상은 중복조합. 한 번 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에서 0 이상은 중복조합. 한 번 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에서 0 이상은 중복조합. 자,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런 상황이에요. 서로 다른 x, y, z가 있었는데 이게 모두 다 더해져서 7이 된대. 그래서 여기에 7개의 덩어리를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 x는 4개 있고 y는 3개 있고 z는 하나 있어. 마치 x, y, z를 하나짜리 가치를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중복조합 문제예요. 그런데 얘가 중복조합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즉 0인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중복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녀석 식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3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7개를 뽑는다.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9, 10, 7 다시 9, 10, 2 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한 단계 더 꼬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래 문제예요. 자, 아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낸 사람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몇 개라고? 답 낸 사람 답은? 답 낸 사람 없어요. 답은 몇 개?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중복조합 문제가 발전이 돼서 만들어지는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도록 하자.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9에서
만약에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해보시오. 즉 0 이상인 정수해의 개수를 구해보시오. 만약에 얘가 이 표현이 아니라 음이 아닌 0 이상인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9개만 뽑아버리면 돼.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중복조합이 되기 위해선 0이 가능해야 돼요. 자, 위에 있는 그림들도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려놓을 때 항상 빈 녀석을 하나씩 그려놨지. 왜? 0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거야. 근데 얘는 0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돼. 아씨, X, Y, Z, W 이거 중복조합 문제 되려다가 문제가 희한하게 꼬여 보였어. 자, 양의 정수해라는 건 최소 몇 개? 1이라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하나 미리 깔고 하나씩 줘버리고 그 후에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자, 1씩 줘버렸어. 이제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그 5개를 갖다가 막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4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 문제? 5개를 뽑는 문제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필요하면 하나씩 다 줘버리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 풀면 몇 나옵니까? 8, C, 5 다시 8, C,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변형이 돼도 엄청 쉬워질 거야. 보도록 할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30에서 X, Y, Z는 X, Y, Z, W는 모두 3 이상인 정수해의 개수 구해보겠니?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 문제 유형은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었지 이러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버리면 되겠습니까? 모두 몇 개씩 미리 주고 시작한다? 3개씩 미리 줘버리고 난 후에 생각을 해버리시면 돼요. 3개씩 주면 12개 써먹었지? 이제 몇 개만 주면 되겠다. 여기에 18개. 그러므로 뭐가 되겠습니까? 4, H, 18 몇 나오겠습니까? 21C 18. 그래서 21C 3.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출제자가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야, X는 2 이상이야. Y는 3 이상이야. Z는 4 이상이야. W는 5 이상인 양의 정수의 개수에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그래 X, Y, Z, W 있을 때 얘 2개 미리 주고 얘 3개 미리 주고 얘 4개 미리 주고 얘 5개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요런 패턴의 문제를 풀 때는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요런 그림 있지? 요런 그림을 한 번씩 그리고 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난 다 이해했어.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서술형 평가로 주어질 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는 이해했지만 점수를 줘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이해는 할 거야. 아, 뭔 내용이다. 근데 점수를 주기 좀 애매하지. 원래 서술형 평가의 묘미라는 게 막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길게 막 수학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끔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개념은 정말 완벽하지만 포장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 요 녀석 포장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서술형 평가 대비해서요. 아주 답안지에 나와 있는 그런 서술형 평가식 솔루션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서술형 평가로 접근할 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X를요. A 플러스 1이라고 할 거야. 자, Y라는 식은요. B 플러스 1. Z라는 식은요. C 플러스 1. 자, W라는 식은요. D 플러스 1로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9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저식을 a 플러스 1 더하기 b 플러스 1 더하기 c 플러스 1 더하기 d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리고 이 식은 다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5야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 전제 조건 하나 달아놔야겠지. 어떤 전제 조건? a, b, c, d는 어떤 수? 예, 0 이상인 정수. 뭐 이런 조건을 달아놔야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 녀석이 5에서 예,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야. A, B, C, D니까 0 이상인 정수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문제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요. 자, 0 이상인 정수의 개수는 중복조합의 전형적인 문제지. 그래서 뭐라고 풀면 되겠다? 4H5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술형 평가할 땐 그림을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풀어보세요. 시간은 30초. 답는 사람, 답은 자, 너희들 이거 모른다 쳐. 눈치로 얘기해봐. 여기에서 보이는 숫자, 무슨 숫자, 무슨 숫자가 보여? 8하고 3이 보이지? X, Y, Z 세 개니까 3이 보이지? 예, 3과 8에 예, 뭔가 조합일 거 아니야? 뭐가 되겠습니까? 3, H, 8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몰라도 찍는 수도 있는 거지. 자, 보도록 할게요. 얘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요. 예, 몇 개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8개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이라는 건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뽑는 거야. X, Y, Z 중에 나 여기서 X 뽑을래. 나 여기에서 X 뽑을래. 여기에서 Y 뽑을래. 뭐 여기에서는 뭐 Z 뽑을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항을 뽑아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뭐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땡땡땡 Z 해서 생기는 요런 항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3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8개를 뽑는 경우가 되지 않게. 여기서 저 X, Y, Z 더한 거에서 X를 왜 뽑는 거예요? 항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을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맨 처음에는 X끼리 해가지고 X의 8제곱 나오겠지. 그 다음엔 X 7개에다가 뭐 Y 하나 해가지고 X의 7제곱 Y 이런 게 생기겠지. 이런 항이 몇 개가 생기냐? 이만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수학적인 의미가 뭐야? 전체 이 여기 서로 다른 X, Y, Z라는 3개의 원소에서 총 몇 개씩 뽑은 거? 8개씩 뽑은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 나온다예요. 항이겠어. 이해가 될까?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X는 1, 2, 3, Y는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에서 함수의 개수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 자, 이 녀석의 수학적 의미 알아야 되지. 무슨 의미일까? 1대1 1대1 함수. 함수예요.
예, 얘는 1대1 함수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대1 함수는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1대1로 그냥 만나버리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볼까? 자,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1, 2, 3, 4, 5가 있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가는 걸 말하는 거네? 그럼 나는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5개의 원소에서 순서 있게 몇 개를 뽑으면 되겠다? 3개를 뽑으면 되겠다예요. 이것이 바로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즉 얘의 자리를 붙여놓고 어머 첫 번째 자리는 2, 그 다음 자리는 3, 그 다음 자리는 1 이런 식으로 5개의 숫자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을 쫘라락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함수의 개수가 된다요. 될까요? 자, 얘 무슨 의미일까? 증가함수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이 5개 있지? 5개 중에서 그냥 3개만 뽑아버리면 돼. 왜냐면 3개를 아무거나 뽑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증가함수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뭔지 모르지만 선이 꼬여버리면 안 돼요. 3개를 아무거나 뽑은 다음에 그냥 휙 하고 벽에 던져버리면 순서대로 3개가 뽑힌 녀석들이 따다닥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게 바로 요 상황이에요. 조합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뽑아서 문제사항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난 그냥 뽑아서 툭 던져버리면 얘가 따다닥 하고 순서에 맞춰가지고 요 증가함수에 맞춰서 가는 그런 문제풀이도 되게 많아. 난 뽑아서 던지는데 지가 알아서 가서 예쁘게 들러붙더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옷이 3이에요. 자,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등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순차적으로 가기는 가는데 가끔씩 선이 꼬이지는 않지만 같은 선이 나올 수 있다지. 중복된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다? 3개.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원으로 갈 겁니다. 우리 소민 양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한테 전화 주세요. 네.